그래서 부처님이 8정도를 말했는데 제일 먼저 말해 정견 그랬어요. 이 잘생긴 수행자가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정견. 바를 정자 볼견자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바른 견해와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맞는 견해인지 잘못된 견해인지 모르잖아요. 부처님도 모를까요? 부처님 아시죠? 지혜 있는 사람 다 압니다. 내 견해가 맞는 견해인지 틀린 견해인지. 지혜 없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 38선 위에 3대 세습한 사람 하나 있죠. 많이 혼자 먹어서 뚱뚱한 사람. 친족도 모르고 죽여. 여러 사람을 지금까지 한 80명 정도를 잔혹하게 죽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견해가 바른 견해일까요? 본인이 알까요? 아마 본인은 이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끔은 열심히 기업을 해서 큰 부를 이루었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이룰 부를 임금을 착취해서 큰 기업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와 같이 아주 미묘한 세상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사유 알죠? 사유. 정사라고도 합니다. 생각사자. 생각하는 거. 알리어로는 삼야쌍갑파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바른 연구라고 그랬어요. 사유하다. 한자는 사유하는 거고 알리어로 쓴 글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바른 연구. 번뇌에서 벗어난 생각이니 설명하기를 노여움이 없고 항상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사유다. 그러니까 항상 바른 생각으로 사유하되 번뇌에서 벗어난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어입니다. 바른 말하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나는 정말 살면서 일생 동안 50년이나 60년이나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는 빨리어로 삼야 바샤 했어요. 남을 헐뜯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제가 미얀마를 여행을 했는데 미얀마 가면은 사찰에 입구에 복전함이 있어요. 근데 복전함이 거기는 100% 유리로 돼 있어요. 아니 들여다봐. 근데 위에 바람이 날려가지 말라고 덮어져 있는데 손이 넣어도 들어갑니다. 손을 넣어도. 열쇠 있을까요? 열쇠 없어요. 심지어는 절집구 같은데 부처님 앞에 새끼줄 우리나라가 똑같이 꽂아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껴놨는데 걸어놨어요. 거지도 그 돈을 안 가져갑니다. 일주일 내내서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미얀마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돈은 저걸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저 돈 가지고 불사도 하고 스님들 유학도 보내고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저렇게 밖에다가 그냥 내버려 놨는데 안 가져갑니까? 도둑은 여기 없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 앞에 놓는 것은 거지라도 안 가져간대.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거지는 스님한테 가서 달라고 손을 내밀질 않아요. 왜 그렇죠? 스님도 거지인데 뭐. 걸사 아니에요, 걸사. 비구라는 뜻이 빌어먹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걸사. 거지는 절에 있는 거 가져가지도 않고 스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더 물어봤어요. 스님,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 법을 잘 지키는 나라, 스위스니, 핀란드니, 노르웨이니, 독일이니, 뭐 스웨덴이니, 양심적인 국가라고는 일본 같은 데라도 저거 돈통 저만큼 넣어놓고 하루 저녁 지나가면 하루 저녁이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와 같이 답합니다. 스님은 부처님 계율을 배웠습니까? 하고 물어. 물론 배웠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부처님 계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훔치지 않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에 정업, 바른 직업인데 삼맥가르만타 빨리어입니다. 바른 행위, 살생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청정한 직업을 갖는 것, 정당한 직업 갖는 거죠. 산스크리트가 있고 팔리어가 있어요. 팔리어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럼 사용되지 않는 언어가 어떻게 전할 거예요? 글자가 있으니까. 만주 언어가 있어요. 만주라는 땅에 만주 언어가 있고 만주 글도 있는데 만주 언어는 죽은 언어예요. 사용하지 않아요. 글자도 사용하지 않아요. 학문만 해요. 그와 같이 산스크리트하고 팔리어가 있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나라 카빌라 바수투 카빌라국이라고 하죠. 그 지역이 언어가 팔리어고 또 마가라국이라고 부처님 깨달으심을 얻은 땅이죠. 저 좀 남쪽으로 가면은 산스크리트를 써요. 그래서 경전은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발음 거의 비슷합니다. 정업인 바로는 그 직업을 갖는 것, 쉽게 말해서 정명, 바른 생명을 자각하는 것. 요즘 생명 경시가 있죠. 그제도 사람이 죽었다고 텔레비전 맨날 나오죠. 뉴스가. 살인.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목숨도, 미물까지, 파리 모기까지, 나를 물어뜯는 모기도 사랑하라. 사랑해집니까? 탁 때려버리지.
여섯 번째는 정진이라고 그래요. 바르게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노력 않고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요거는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제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직업을 가져라. 스님 그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해서 연구해라. 이런 말을 스님들한테 부처님이 왜 해요? 불자들이 한 거예요. 불자들한테. 이미 생긴 죄업은 소멸하라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하는 노력으로 자신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자손이라는 말 들은 거 보니까 분명하죠? 제가 불자들에게. 노력 않고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한 번 법문 때 이런 얘기 한 번 했어요.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밀링인가 셀링인가 해간 뭐 쇠 깎는 거예요. 쇠를 깎아서 맞추는 건데 이게 1mm 차이 나도 안 돼. 겨우 0.1mm 정도, 0.01mm. 근데 이게 피스톤이라는 게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쇠도. 오래되면 이게 100도, 200도 되면 쇠가 물러지고 벌어져. 요 강철을 다루는데 제기술자가 일본 또 자동차 만드는 기계 만드는 강국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창원에서 이 청년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서양이나 아니면 일본보다 더 훌륭한 제어장치를 만들어냈어요. 쇠 깎는 제어장치. 그래서 오늘날 현대자동차가 그 덕을 보는지도 몰라요. 모든 기계, 헤드를 만드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몰두했으면은 집이 부산인데 집에 와보니까 웬 아기가 하나 더 있어요. 부인한테 이게 누구 아기예요? 그래. 누구 아기일까요? 지 아들이지 뭐. 부인이 임신해서 10달이 지나서 아기를 낳는 줄도 몰랐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학문이 됐든 정치가 됐든 기업이 됐든 노력 않고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을한 자입니다. 아주 미안한 거. 일곱 번째는 정념, 생각념자입니다. 바른 생각. 삼맥스므티 했는데 사랑 분별심을 버리고 번뇌를 여의며 정법만을 생각하고 사도나 예도를 믿지 않는 것, 따라가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미신 믿지 말라, 허망된 것을 믿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말이죠, 뭔가 사람은 믿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요즘도 이거 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다닙니까?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안 가요? 안 가는 건 잘한 겁니다. 여덟 번째, 정정. 정정은 선정을 넣는 거예요.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참선하는 거.